자, 드디어 오늘 소인수 분해 나갑니다. 참, 우리 친구들이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, 우리 오늘 또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. 렛츠고! 자, 먼저 보자면 일단 큰 이 개념의 이름은 소인수분인데요. 일단 먼저 보자면 인수라는 개념을 알아야겠죠, 당연히. 네네. 인수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A는 자연수 ABC에 대하여 A는 B 곱하기 C일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, 여기서 사실 인수라는 게 네. 소유하고 있는 수라는 뜻이에요. 네. 이 한자를 풀이하면.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초등학교에서 배웠고 중학교에서도 간단히 배웠던 약수, 그 약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인수를 현재는 그냥 약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면 되고요. 네, 용어가 좀 어렵지만 네. 인수를 약수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편한 거죠. 편하게 이해할 수 친근하고. 있겠네요. 그랬을 알겠습니다. 때 A는 B 곱하기 C라고 나타낼 수 있을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. 이것도 사실 약수의 정의랑 똑같은 거잖아요. 네. 이 A를 다른 A보다 작은 두 개의 다른 자연수 B와 C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. 약수의 개념과 사실 똑같아요. 예, 그럼 예를 들면 A를 6이라고 했을 때 B, C를 2하고 3이라고 해도 되고 1과 1과 6이라 6이라고 해도 되고 네, 그럴 때 여기서 2와 3, 1과 6. 6이 약수가 되는 거죠. 네, 다 여기에 인수가 되는 네, 거죠. 그러면 그 약수 들어간 거를 바로 A의 인수, 즉 6의 인수는 1과 6, 2와 3이라고 한다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사실 이 뒤에서 소인수 분해를 배우겠지만, 그래서 인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. 사실 네네. A를 B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을 때 B와 C를 인수로 하니까. 근데 이게 인수분해라고 명명을 지을 경우는 네,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한 가지가 아니죠. 그렇죠. 아까도 바로 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2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1 곱하기 6으로도 나타낼 수 네, 있죠. 네.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이 한 수를 인수들로 인해서 분해를 시켰을 때 네.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다 네. 라고 그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. 네, 네. 그럼 소인수는 이것도 사실 인수라는 개념을 알면 이건 사실 간단하게 알 수 있거든요. 소위 인수이기 때문에 떼서 보면은 소가 소수에서 나온 소예요. 네, 네. 우리가 전에 배웠던 여기 소수합성수에서 배웠던 그 소수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소인수라는 건 사실 소수인 인수, 말 그대로 이렇게 소수인 인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냥 쉽게 이해하면 소수인 약수인 거죠, 한마디로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메인인 건데, 개념 자체를 보면 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. 네. 이게 사실은 보면은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, 말 그대로입니다. 소수인 인수를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소수인 인수들만의, 여기서 중요한 건 인수들만의예요. 만의. 네, 네. 소인수들이 아닌 걸로 나누면 안 돼요. 예를 그렇죠. 들어서 6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 곱하기 3이면 2도 소수고 3도 소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건 소인수 분해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6을 1 곱하기 6으로 나타낸다 치면 안 되죠. 6은 소수가 그쵸. 아니니까. 1도 소수가 아닐 뿐더러 6도 소수가 아니죠. 그렇죠. 이러면은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. 이제 조금 명확하게 의미가 들어왔네요. 네. 소수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소수라고 하는데 6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6 하면 6이 돼서 약수에는 해당하지만 소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특징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인수라고 했다. 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. 그러면 지금 얘까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. 약수랑은 소인수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았고, 소인수는 약수 중에 소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. 그럼 이런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 조금만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.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. 네, 여기서도. 근데 소인수분의 이제 일단 생성 과정 자체를 보면은 생성 과정이랑 이제 그럼 얘를 왜 굳이 사용했을까의 두 개를 볼 수 있거든요.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어떻게 생겨났나를 보면은 결국은 수가 어떻게 쪼개질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게 소인수 분해였던 거예요. 네. 6을 1과 6으로도 쪼갤 수 있고 거기서 다른 수로 또 나눠서 1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나타낼 수 그렇죠. 있고, 이렇게 이 과정을 탐구한 게 소인수 분해거든요. 사실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갠 게 소인수 분해인데, 그럼 이것을 왜 해야겠냐.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수론이라는 이제 수의 분야를 배우게 되거든요. 나중에 가면은 좀 전문 분야로 가게 되는 그런데, 거기서 하는 일 중 하나가 이제 약수의 개수를 보거나, 뭐 그거는 사실 쉬운 편이긴 한데 약수의 개수를 보거나 또는 이 약수의 종류를 알고 싶을 때 소인수 분해로 나타내면,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로 나타내면 훨씬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.
간단하게 알 수 있거든요. 2 곱하기 3일 때 얘네들끼리 조합해서 얘의 약수를 알 수 있다. 네. 그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로 나타내면 매우 편리한데 단순히 그냥 6이라 쓰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보다 작은 수들을 세보면서 어떤 게 약수인지 알아가야 되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고 네. 더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, 그럼 그랬을 때 이 소인수 분해가 나온 과정을 설명했을 때 결국은 이 수를 쪼개서 가장 근본적으로 얘를 나타낼 수 있는 곱을 찾아본 거잖아요. 그게 6은 2 곱하기 3인 거고. 네. 근데 여기서 사실 소수가 나온 과정을 볼 수 있어요. 결국은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소수를 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의 약수를 가진 수 이렇게 정의하긴 하는데 결국 소수의 근본도 이건 거예요. 소수가 바탕소자라고 전했잖아요. 네. 네. 이게 바탕이 되는 수라는 건데 왜 바탕이 되냐?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곱해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,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6은 6이 2 곱하기 3으로 나눠질 수 있으므로 6은 더 기본이 쪼개질 수가 아니잖아요. 있죠. 더 그렇죠. 쪼개질 수 그렇죠. 있죠. 기본이 근데 아니죠. 2와 3은 더 이상 다른 수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소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라 해서 그 수를 소수라는 거예요. 바탕이 오케이. 되는 수. 알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막 문제를 풀고 막 답을 찾으려고 늘 학생들이 그러는데 우리 친구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단어 풀이부터 하면서 설명을 잘했고, 그 다음에 우리 공부의 추진력은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. 그래서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중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. 슬럼프가 오고. 근데 왜 이 소인수 분해가 필요한지,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아주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소인수 분해 이런 자체가 우리 현대과학은 실은 쪼개는 작업이었거든요. 분석.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원자 이런 개념들이 나왔고, 이런 것 때문에 또 화학 같은 것도 발달이 돼서 뭐 아무튼 과학 혁명이 일어났잖아요.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오늘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잘 이해가 갔고요. 저희 학교가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라서 중간에 소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조마조마하게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. 죄송한 마음이고요. 공사가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. 네. 자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